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자, 이제 작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맨 처음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달하, 높이곰, 도드샤. 자, 이거 어떻게 읽었냐고요? 여러분들 글씨로 적혀져 있는데 왜 못 읽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첫 번째 행만 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작품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표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달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 이 점 콕 찍혀져 있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아래아라고 하는데 오늘날 쓰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게 되었느냐?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아래아는 아와 오 사이에 막 이런 중간음 정도라고 추정을 한대요. 추정했다는 거 100% 확실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발음이 계속 잘 안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잘 안 사용하게 되면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고 필요성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표기에서도 잘 안 쓰여지니까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16세기 말 같은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 으자로 발음되기 시작했고요. 18세기가 지나가서, 즉 근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첫째 음절에서도 이 아래 아자가 아자나 오자로 대신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졌어요. 결국에는 대체할 수 있는 표기 수단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얘는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음가가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됐고, 1933년에 우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아예 없애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더 이상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실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인 소실문자 뭐 4개를 말하자면은 제가 여기 옆에 그 교과서 오른쪽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린 히읗이 있고, 뭐 반치음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 옛 이음과 아까 말한 대로 아래 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말고도 더 있는데 얘네들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적인 애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면, 여린 히읗 같은 경우에를 왼쪽으로 뒤집으면은 약간 아라비아 숫자 10 같은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더라. 자, 이런 식으로 뭐 선생님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때는 외우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강제로 외우기보다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발음을 했었을지도 추정을 해보고 현대식으로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이거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우리가 고전 문학을 정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는 고전 문학이 현대 문학보다 어려워야 하는 사람 한번 집에서 손 들어 볼래요? 그래요. 그렇게 손 들어는 거지. 근데 현대문학이 더 어려워야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볼래요? 네, 현대문학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고전문학이 현대문학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쉬운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즉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요. 다양하다는 건 이꼴 복잡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고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거를 개개인별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고전문학은 당대 사회가 계급이 있었던 약간 경직된 사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제도 내용도 구조도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뻔하다라는 거죠. 내용 자체는 굉장히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 고전문학이 오늘날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나 단어나 문장이 좀 지금 현대하고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표기 자체가 달라가지고 마치 외계어를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즉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고전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생각의 전환으로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이걸 현대화로 변환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쉬워지는 거야. 바로 뭐가? 고전문학이.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은 아래아만 가르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국 문학의 역사에서 제일 맨 처음에 고전 문학들을 이렇게 섭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때 아래아를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이것만 알아도 고전 문학에 있는 글들을 현대어로 바꿀 수 있는, 변환할 수 있는 팁들을 모조리 방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만 잘 들으면 고전 문학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죠. 뭐 사실인데 어떡하겠냐. 여러분들 제 수업 잘 들으면은 진짜 국어에 있어서만큼은 경지에 오르실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이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일단 아래 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PDF 파일 잠깐 볼게요. 아래 아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첫째 음절에서는 웬만하면 아로 읽어라. 이거 거의 90% 이상 아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달 한데 지금 이름절짜리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달이라고 읽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아도 있고, 으도 있고, 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하고 으가 거의 45%고요. 오는 10%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한번 읽어보는 거야. 도드샤, 도다샤, 도도샤 중에서 뭐가 가장 자연스러운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달아 높이고 도드샤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무언가 물건이 떠오르다라고 한 걸 도으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드샤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아하고 으하고 오 중에서 현대어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들하고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지워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래 아자를 써가지고 한번 어떤 글자들을 만들어 볼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으면 좀 자연스러울까요? 일단 첫 번째 음절은 마자를 이렇게 무조건 쓰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건 마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린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가린으로 하는 게 좋을까? 고린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 오, 으 중에서 더 자연스러운 걸 선택해 보는 거야. 이건 마가린이잖아, 마가린. 그쵸? 예.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두 개를 줄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중에서 스머프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악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치를 할 때 이 팽굴 때 쓰는 제품의 이름이에요. 자, 제가 두 개를 더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첫째 음절은 무조건 아자를 쓰라고 했으니까 둘 다 가자로 끝나겠죠? 자,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고멜? 가그멜? 가가멜? 네, 바로 가가멜로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거는 가가린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가그린이 되는 거예요. 자, 참 쉽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아래 읽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첫째 음절에서는 아자를 붙이고 두 번째 음절 이하부터는 아오 중에서 자연스러운 걸 선택해라. 근데 하나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육행을 보시면 증대라고 해서 여기 아래 아자가 마치 이중모음처럼 같이 쓰이는, 다른 모음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예, 구행에도 이 자가 있네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가 뭔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회사는 삼성입니다. 1위가 삼성이고 2위는 뭘까요? 네, 바로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예전에 어떤 식으로 이름이 이 현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고 정주영 씨께서 그 이름을 현대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기업이 발전해 나가고 시대가 글로벌하게 바뀌어지니까 이제 수출에도 힘을 쏟기 시작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으로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 회사 이름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파벳으로 이름을 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으셨냐면 요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자, PDF를 볼게요. 예전에 보니까 말이야, H가 히읗자야. 그런데 얘네들은 어자를 U자로 많이 쓰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자니까 Y를 써서
HYUN. 그런데 이 현대의 대자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왜 그래? 이게 다자에 이 자를 붙이면 대가 되니까 DAI로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해가지고 현다이가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미식 축구 결승전, 이거를 뭐냐면 슈퍼컵인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슈퍼컵 시즌에 그 슈퍼컵 방송사에다가 이렇게 CF를 탁 때리는 건데, 거기에 현대가 항상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광고를. 그런데 항상 그 나레이션을 보면은 현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헌다이 막 이렇게 발음을 해요. 실제로 발음을 하려고 하면은 HYEONDAE라고 해야지만 정확하게 현대라는 발음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외국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고 한번 박혀버리니까 그걸 바꾸는 거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가지고 헌다이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보여지는 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디귿이 있죠? 근데 여기 바로 아래 아가 있는데 이 이자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아자로 변환시켜가지고 현대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대, 가는 대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 번째 방법인데, 이거를 고정주영식 발음법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저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아래 아자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아셨으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아래 아부터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이거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겠죠. 나머지는 용비어천가 아마 배우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표기법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 표기법을 섭렵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서 그때 한번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